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고 있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증거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국회는 검찰 수사 기록에 의존하는 상황, 새로운 증거를 더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 것은 없고 그동안에 그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과 검찰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갖고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앞으로 쟁점은 검찰 수사 기록을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 명단은 검찰 수사의 상당 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측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외 37명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과 법 취지 위배와 대통령 권한 남용과 형사법 위반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습니다.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 2, 3정장이 들어있습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2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건이 철저하게 형사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도 형사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뒤따르는 주장이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는 말 하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은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정신이 형사소송법이고, 대개 법원은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질순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진정성립과 이 내용이 정당하다고 그러면 입증을 해야만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죠. 주장하시는 겁니까?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1차 수사 결과 발표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된 직후에 저희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특검법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그거 안 지켜도 됩니까? 특검법은 그렇게 위반했죠. 과거의 특검법은 정당한 특검법도 없어요. 수사 기록에 대한 부정과 대규모 증인 신청은 대통령 측의 배수의 진으로 보여집니다. 증거 범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양쪽이. 저쪽은 이제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진술할 때 다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그걸 자료를 모아가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 37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낸 의견서를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변호인단 회의를 해야 해가지고 또 추가가 필요했으면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내일 모레 모두 정술 때 그때 기다리십니다. 자세하게 그날은
피차가는 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냥 어디까지 국정원으로 부동의하신 하고 거예요? 있었다는 거. 아니 그거는 저 나중에 있는 시간에 있으려니 우리가 하면 되지. 그 합의를 해가지고 동의 부동의 여부는 그날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탄핵을 추진했던 국회 측이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모두 이 점에 유의하여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재판부와 통진당 측은 증거 채택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향후 재판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최문호입니다.